예, 매주 화요일마다 주요 업종 하나 잡아서 깊이 있게 연구해보는 시간 갖는데 오늘은 석유화학 정유산업 골랐습니다. 이충재 IBK 투자증권 연구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지난해 물론 이제 종목마다 조금 등락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부진했던 업종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제 정유업이 좀 생각이 나고요. 석유화학도 이제 제품 따라서 조금 업등락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부진했던 것 같은데 정유업, 석유화학 산업 업황하고요. 주가 흐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산량이 늘면서 미국이 원래 이제 90년도 이후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예. 2010년 이후로 미국이 순수출 국가로 돌아섰고요. 예. 그 물량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정유 제품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에 그렇게 연관이 깊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일반 소비자분들도 아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자동차 운행을 줄이거나 그러시진 않기 때문에 네. 선진국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개선된 거에 수요는 늘지 않는데 미국은 수출을 계속 늘리면서 정제 마진이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상태고요. 주가 역시 뭐 작년에 계속 부진세가 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길게 보면 2010년 이후로 미국이 셰일 오일을 생산하면서 정유산업 자체는 계속 좀 부진을 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 쪽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이 작년 하반기 들어서 어떤 소규모 경기 부양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작년 6월을 바닥으로 해서 제품 가격이라든가 이제 제품의 어떤 마진이라고 하죠. 그런 게 개선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6월 저점 12만 5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뭐 지금 보시면 오늘도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20만 원 넘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정유보다는 석유화학 쪽이 아무래도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석유화학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는데 정유 쪽은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석유화학 쪽에도 이제 그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예. 주가 흐름이 좋은 업체도 롯데케미칼처럼 좋은 업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업종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업스트림이다, 다운스트림이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걸 이제 구분할 때 그런 용어들을 쓰나요? 뭐 이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나 S오일, 현대오일뱅크 같은 회사를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다운스트림은 LG화학이나 이제 뭐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회사들을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런 정유나 석유화학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유를 직접 생산하거나 가스를 생산하는 쪽이 업스트림, 이제 다운스트림은 정유나 석유화학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는 지금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기초유분이라는 제품부터 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랑 맞닿아 있는 다운스트림 제품,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데리버티브라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큰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뭐 한화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뭐 SKC라든가 아니면 뭐 국도화학, 뭐 휴캠스 이런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형사에서 어느 정도 원료를 받아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맞닿아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정유업하고 석유화학을 이렇게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을 크게 나눠서 정유 쪽을 보면 작년 내내 변동성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셰일 오일의 영향 같은 거, 미국 시장이 수요처였는데 공급처로 바뀌면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보면 그 경기도 그렇게 확 좋아진 것도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 셰일 오일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또 뭐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셰일 오일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정유업 투자하시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을까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석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법으로. 75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1975년도에 미국이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수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산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수요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이 느니까 미국 WTI 가격은 지금 브렌트나 두바이, 우리가 쓰고 있는 두바이 가격보다 훨씬 싸죠. 원래는 높았었죠. 원래 높았었습니다. 서프라임 위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더 높았었죠. 근데 셰일 오일이 생산되면서 미국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요.
미국이 석유 수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서 살 수 있는 휘발유나 등경유는 수출이 자유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정유사들로서는 석유 수출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휘발유나 등경유로 바꿔서 네. 수출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가공을 해서 수출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브렌트나 WTI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을 이익으로 갖고 간다기보다는 지역 간의 유가 차익을 어떻게 보면 아비트라지로 얻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뭐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석유 수출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최근 들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브렌트랑 두바이랑 이제 미국 유가가 거의 비슷해지는 옛날 같은 그림이 되면 미국 제품이 외국으로 아무렇게나 이제 나갈 수 없겠죠. 네. 차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럼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유업종도 다시 옛날 같은 뭐 고마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시장은 없어진 거네요. 미국이란 시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은 건 아니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엑슨모빌이라든가 글로벌로 이제 덩치 큰 오일 메이저라고 하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올해부터 설비 투자 계획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설비 투자를 줄인 돈을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역시 어떤 식으로 해서 향후에 수익을 창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미국이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려워하더니 또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터져져가지고 그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터져주니까 이제 주주한테 배당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깊은 심해나 아니면 무슨 뭐 이제 극지, 북극 같은 데 가서 석유를 캐지 않고 미국에서 그냥 싸게 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비를 늘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뭐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뭐 주주나 이런 쪽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눈치를 많이 보니까 배당을. 자, 그럼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또 뭐 법 통과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자구책, 어떤 그 대응책들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SK이노베이션이나 뭐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울산이나 인천 그리고 여수 쪽에 이제 합성섬 이런 옷 같은 거를 만드는 원료인 PX라는 거를 증설을 추진해서 올해부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SK이노베이션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신제품들, 뭐 배터리도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전지도 하고 있고 뭐 신소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위기를 좀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당장 가셔야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시는 것처럼 주가 하락으로 이제 좀 어려움이 뭐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이걸 확 깨끗하게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의 장벽도 좀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새로운, 뭐 전혀 새롭다기보다는 어쨌든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석유화학 제품을 이렇게 원재료를 넣어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분석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에 쓰이는 휘발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나오면 뭐 부딪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해 보고자 배터리 쪽에 있어서 뭐 연구 개발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당장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석유화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석유화학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중국 경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최대 수요처가 그쪽에 있으니까 중국 경기와 연관해서 석유화학 업황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2005년 이후로 중국 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해가 없었고요. 중국 정부가 과연 경착륙을 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2월 달에 중국 정부가 뭐 이게 금리가 치솟고 할 때도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아서 1월도 뭐 춘절 앞두고 해서 어떤 대출 같은 게 크게 줄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중국이 경제가 이제 연착륙 정도 되고 작년에 얘기했던 정도의 GDP 정도가 올해 달성된다면 뭐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도 매년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국가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착륙을 시켜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중국의 거시경제의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석유화학 쪽의 업황만 좀 놓고 보면 예.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도 좀 있단 말이에요. 석유화학이라는 게 어차피 원유 사다가 예. 그 일관된 어떤 공정에 파이프에 넣으면 예. 순차적으로 뭐 제품들이 쭉 나오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사우디나 쿠웨이트에서 그 큰 규모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천이나 울산으로 실어 와서 예. 거기서 또 큰 탱커를 만들어 가지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로 실어 가야 될까? 예. 이런 기본적인 의문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그냥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중국이 이제 12차 이번에 12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내년까지 진행되는 거죠. 2015년까지 예. 12년부터 그 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는 13차 계획이 나오겠죠. 그거에 맞춰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석유화학 제품들은 예. 많이 자금률을 높여놨고요. 예.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 굳이 자기들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옷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옷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들을 중국 내에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 미세먼지니 뭐 이런 환경 문제 또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환경 문제를 떠나서 예. 중국이 갖고 있는 정유 설비의 어떤 설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석유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옷을 만드는 건데 네. 그런 어떤 정유 설비를 단순히 옷을 만드는 원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확 늘리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중국 정부에서는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은 정유 설비 같은 거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단순한 석유화학 제품은 뭐 우리나라 울산이나 뭐 여수나 저 대산에서 사서 상해나 이런 데로 실어가도 뭐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에 있어서의 원가 경쟁력이 우리가 높아서 제품이 뭐 훨씬 싸다거나 아니 훨씬 비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굳이. 근데 그 운송에 대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 큰 유조선과 큰 예. 탱커나 이런 것들로 이제 실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저게 원유도 엄청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 배를 움직이는데도 예, 예. 또 배라는 게 천천히 가니까 예. 야, 저 시간적인 그 가치도 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다 이런 생각을 그걸 좀 하시더라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예. 중국의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들은 내륙 쪽에 많습니다. 네. 그러면 내륙에서 만든 거는 트럭으로 실어야겠죠? 예. 그러면 트럭으로 실어서 가는 게 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더 비싸고요. 시간도 더 걸리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실어 나르고 일본에서 실어 나르고 동남아에서 사서 실어 나르는 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훨씬 경제적인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럼요. 예. 자, 중국 경제에 대한 건 그 정도 점검해보고요. 예. 자,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수요처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벽두부터 이제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또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석유화학은 어느 정도 영향받는 겁니까? 사실 그게 이제 좀 분리해 보셔야 되는데, 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을 동남아나 중국에서 많이 써서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 소비해주는 쪽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다. 그럼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작년보다 많이 덜해진 상태고, 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 그러니까 제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제품 수출을 많이 할 뿐 그 제품들이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거라면 지금에 있는 그 신흥국 경제 위기가 뭐 당장 석유화학 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1월 초 이후로 그런 위기들이 많이 불거지고 주식시장이 흔들렸지만 제품 가격이나 어떤 제품의 마진은 작년 말보다도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그들 업체가 실적이 나온 걸 봐도 뭐 그렇게 지금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4분기 실적 예,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예. 4분기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3분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 업체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4분기에는 한 해 동안 장사하다가 이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들이 성과급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이제 4분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예.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사실 탁 잘라서 뭐 실적이 3분기보다 잘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보면 롯데케미칼의 올레핀 부분이라고 합니다. 옛날로 생각하시면 그냥 호남석유화학이 합병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왔는데 예. 지금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 숫자인데도 4분기에 1,600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오히려 4분기 실적이 개선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력 제품에 관한 한. 그럼요. 예.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이 좀 다소 좀 많이 있었지만 석유화학 부문은 오히려 뭐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뭐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금호석유화학이 실적이 좀 나빠진 걸 제외하면 뭐 기본적인 어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우려스러울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선진국들 경기만 살아 있다란 전제가 있으면 예. 신국들은 어차피 가공해서 그쪽으로 제품 수출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한테 그렇게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자, 정유업에 대한 업황과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별로 예.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올 한해 석유화학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제 워낙 이 석유화학 업종이라는 게 광범위한 제품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잘라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럴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IT 이런 노트북이라든가 저희가 쓴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를 만드는 원료라든가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요. 이런 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고요. 뭐 금호석유화학은 기본적으로 세계 1위 합성고무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 업체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원료를 만들면 그걸 이제 금호석유화학에서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무를 만들고요. 그 고무를 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방 업체들의 상황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가 결국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LG화학은 여전히 IT 쪽에 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IT 업황을 좀 봐야 되고.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화 같은 경우는 타이어. 뭐 자동차 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탄탄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반대로 보시면 업황이 많이 나빠졌다가 많이 올라올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죠.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2011년에 1.5조를 벌다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천억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그 추세가 이제 2013년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LG화학은 꾸준하게 이제 2조에서 3조 수준의 이익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IT 쪽에 있어서 어떤 큰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다소 이제 개선된 실적이 나오겠죠. 다만 이게 개선 나오겠지만 그 성장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어떤 반등의 효과가 클 것 같고요. 요거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부타디엔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면 부타디엔이라는 제품이 2011년도에 톤당 가격이 6,000불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1,500불입니다. 1,500불입니다. 그럼 뭐 거의 한 4분의 1 가격? 그리고 작년도 7월에는 이 제품 가격이 1,000불 이하에서 거래됐었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부타디엔 만드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적자 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에 적자가 났었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어떤 주력 제품들이 가격 변동성이 좀 큰 거고요. 그에 반해 LG화학은 제품들이 어떤 수익성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그 업체에 투자할 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그 무렵에 딱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냥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 한참 이제 그 부타디엔이라는 그 제품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가격 변동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제품이고요. 기체이기 때문에 또 이게 재고를 쌓아놓기도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좀 심한 거고요. 뭐 롯데케미칼에 지금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로 메이저 타이어 업체들 미쉐린이라든가 뭐 구디어라든가 브리치스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신다면 결국 타이어가 올해가 수요가 작년보다 좋다면 그 제품에 대한 부타디엔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어떤 길목에서 기다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제품 가격을 직접 보신다고 하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니까 다소 늦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들 주가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업종은 기본적으로 소재를 만드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업체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방 업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물건을 이 옷을 만드는 업체가 돈이 없으면 그렇겠죠. 옷을 살 원료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전방 업체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을 예로 드셔가지고 예. 어떻게 이 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결정되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예. 자,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4년도 석유화학, 정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탑픽이라고 할까요? 예. 종목을 하나 꼽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 미국의 이제 신규 투자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작년도에 정부에서 5천억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는데 올해 최소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 같고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7조에서 8조 원 사이에 있는데 지금 정도의 어떤 주가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이익의 성장성도 가장 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주가의 그 소위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것도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롯데케미칼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타이어 수요에 대해서만 확신하신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공식적으로 목표 주가 30만 원에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직설 화법을 이용해 주셔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딱 와닿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의 이충재 연구원하고 쭉 얘기를 나눴는데요. 선진국 경기가 죽지 않는 한, 선진국 경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추세로 나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관심 가는 업체는요, 롯데케미칼을 꼽아 주셨는데요.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의 수익성, 매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1조 원 정도는 가능할 거다. 이런 그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7, 8조 원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싼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